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최근 중국 내부 시진핑 주석의 권력과 통치가 불안정해졌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정권 교체를 둘러싼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통치가 최근 들어 불안정해졌다는 것이 당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 비전타임스는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미 결정된 수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 주석의 퇴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권력 구조는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전타임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4일 약 2주간의 공백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외국 정상과의 회담 장소로 전통적인 외교 공간인 데아오비타이 영빈관 대신 중난하이라는 내부 공간을 택했습니다. 회담은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과 진행됐으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형식이었습니다. 더욱 주목된 점은 회담 장면을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의 편집 방식이라고 비전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방송 영상에는 시 주석의 육성 없이 단지 입모양만 보여지는 화면과 함께 앵커가 대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대체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1면에서도 시 주석의 이름이 사흘 연속 빠졌는데 이는 시 주석이 최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의 정치적 위상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비전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차기 지도자 후보로 떠오른 인물은 왕양 전 전국 정협 주석입니다. 그는 38세 때 중국 최연소 부성장으로 발탁됐으며 2013년에는 국무원 부총리, 2017년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습니다. 시 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개혁 성향 인사였던 왕은 지난 지도부 개편 때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왕양의 복귀 가능성이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LA 시위대가 20만 달러 무인 택시를 호출한 뒤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시위 속에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시위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는 웨이모 무인 택시를 앱으로 호출한 뒤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차량에 운전자가 없고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웨이모 차량은 석유 기반 차량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온도로 연소되며 재점화 위험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웨이모 측은 현재 LA에서 약 300대를 운행 중이지만 실제 피해 규모나 차량당 손실 금액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차량들이 제규어의 전기, SUV 아이페이스 모델이며 차량 기본 가격은 약 7만 3천 달러, 여기에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레이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등을 합치면 총 제작비 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말 동안 시위가 격화되면서 LA 도심 일부에서는 웨이모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위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웨이모 차량은 무인이라는 점에서 파손과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반발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레이더 조에서 한국의 별미 비빔국수가 곧 출시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표 면 요리 중 하나인 비빔국수가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곧 판매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4.99달러로 맛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별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빔국수는 삶은 소면에 양배추, 채 썬 당근, 톡 쏘는 김치, 매콤한 고추장 소스를 더한 차가운 국수 샐러드입니다. 입맛을 돋우는 매운맛과 발효 음식 특유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삶은 달걀이나 불고기 등 단백질을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트레이더조 신상품 소식을 전하는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이 한국식 비빔국수 샐러드는 매장 입고가 임박했으며 입맛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언제 매장에서 볼 수 있나요? 라고 댓글을 남기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음식 특유의 감칠맛과 매콤함에 열광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늘면서 트레이더 조는 고수 취향의 발효식품이나 이국적인 간편식 출시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망고 하바네로 과카몰리, 일본식
타이야끼 등 독특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비빔국수 샐러드 역시 그 연장선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맛집 메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레이더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김치 추가는 필수, 양념장 더 듬뿍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탑승 마일리지가 1대1로 통합 확정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통합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적립 방식과 가치 차이에 따라 일부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정한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양 항공사 간 적립 차이는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서와 해외 사례를 반영해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통합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카드 사용 등으로 쌓인 제휴 마일리지는 양사의 마일리지 가치 차이로 인해 통합 비율에 차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드사 기준 마일리지 단가는 대한항공의 약 15원, 아시아나는 11에서 12원 수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적립 구조 또한 달라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휴 마일리지를 동일 비율로 통합할 경우 대한항공 제휴 마일리지를 쌓은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수준과 가격 차이, 국제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탑승 제휴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을 1대 0.9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결과 중국 히토류가 미국에 선 공급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 허용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열린 2차 무역 협상을 통해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국의 히토류가 선 공급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 수용에 합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을 통해 중국과의 합의가 완료됐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구 좌석을 포함한 모든 히토류가 중국으로부터 선지급 방식으로 공급될 것이며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에 관한 일정한 조치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중국 측이 문제 삼아온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철회에 대한 타협안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국이 반발해온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5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각각 15%씩 관세를 인하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 2기 이전부터 유지해온 20% 이상의 기존 관세를 모두 합산한 수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런던 협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합의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윈티비 뉴스 윤현주입니다. 이민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등 10여 개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도심에서 행진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SNS를 통해 집회는 대부분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밤늦게 일부 소규모 그룹이 기물파손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체포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트럼프 타워 주변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가 벌어졌고 최소 9명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주의회 청사 앞에서도 수백 명이 몰려 시위를 벌였고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이 중 1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4일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리는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메인사우스 고등학교 레오박 음악교사가 그래미 음악교육상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일리노이 파크리치에 위치한 메인사우스 고등학교의 레오박 오케스트라 디렉터가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여하는 올해 음악교육자상 예비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메인타운십 고등학교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레오박 교사가 미국 전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음악교육자를 기리는 올해 그래미 음악 교육자상 쿼터 파이널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은 그래미상 주관 기관인 레코딩 아카데미와 그래미 뮤지엄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미국 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공사립 학교 음악 교사 중에서 탁월한 교육적 성과와 음악 교육 유지를 위해 현실을 보여준 교사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올해는 전국 180개 도시에 걸친 2,000건의 추천 가운데 200명의 교사가 예비 후보로 선정됐으며 이 중 2026 그래미 시상식 주간 기간 중 최종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강 진출자는 오는 9월 중 발표됩니다. 그래미 음악 교육상은 매년 10여 명 최종 후보 중 1인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수상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그래미 본행사에 초청돼 다양한 공식 행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쿡카운티에 있는 요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 가족들이 소송해 $5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쿡카운티 소재 널싱홈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자 가족들이 소송을 걸어 결국 $550만 달러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액수는 카운티 역사상 최고 금액과 동일한 것입니다. 샌디 브룩스로 알려진 남성 환자는 리치톤 파크에 위치한 한 널싱홈에서 13일 동안 필요한 투석 치료를 받지 못해 몸속에 독소가 쌓이며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가족들은 널싱홈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물었고 배심원 심판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리노이주 내의 널싱홈의 환자에게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널싱홈의 책임은 물론 보다 나은 환자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